정시로 여는 아침 굿모닝 나우경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 주 아무래도 관심 가질 만한 이슈들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심리전에서 든든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승부수 더 주실 예병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월요일인데 예. 대표님은 월요병 같은 거 없으신가요? 뭐 어차피 주말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주말에도 네. 일하고 오셨어요. 주말에 보통 미팅이 많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발로 뛰는 것에 대해서는 늘 정당한 보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주말에도 일단은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직업 자체가 끊임없는 확인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끊임없는 멋지세요. 확인을 하려면 네. 어쩔 수 없죠. 주말도 반납하고 평일날 만나지 못했던 분들 네. 평일날 그리고 서로 바빠서 어떤 정확한 얘기를 나눌 수 없었던 뭐 사람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네. 그죠? 그리고 계속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주말은 뭐 크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요일 뭐 월요병 이런 건 저는 없었어요 원래부터. 네. 그래요. 씁쓸합니다. 왜 쓸쓸해요? 그래도 네. 주말에 이렇게 발빠르게 좀 다니신 만큼 또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런 확인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게 가장 이제 큰 거라고 보면 되고 네.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는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내동 매매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우리 같은 전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주식 보고 있으면 네.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흔들리죠.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심리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제가 슈퍼똥손 막 이러는 것도 네. 심리상 흔들리는 것을 희화화해서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지 심리상 흔들려요 저희도. 맞아요. 막 내가 말했던 것 중에 막 그날 막 튀는 게 있으면 저걸 왜 안 들어갔지? 지금 저 들어갈까? 이런 마음들 생기죠. 그렇죠. 근데 항상 원칙을 좀 지키는 매매 덕분에 손실을 크게 보지 않고 항상 손실보다는 수익을 크게 봤다는 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중심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는 방송도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기조 그러니까 이제 논조도 있어야 된다. 네.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확인을 통한 확신, 정말 이렇게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면서 확인하는 그 모든 정보들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 통해서만 알짜배기 이제 잡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서 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대표님께서 여름 보너스라고 얘기해 주셨던 중간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요 이 중간 배당을 늘리면서 이 배당 기준일 이전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간 배당 기준일인 30일 이전인 이번 주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중간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를 공시한 곳만 총 56개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뭐 중간 배당을 뭐 꾸준히 해온 기업 중에 아직 공시를 내지 않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 중간 배당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면 좋을까요? 예, 뭐 이미 벌써 짚어봤던 부분이고 네.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지난 그러니까 5월 말부터죠. 5월 말쯤 돼서 지금부터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부터 시작해서 그랬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6월장은 정말 좋은 장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예측을 해드렸었고 네. 그 좋은 장을 예측해드린 부분에는 결국은 이런 중간 배당부터 시작해서 이 6월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닝 시즌, 즉 네. 어닝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있으니 네. 당연히 6월장이 더 나을 것이다 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5월장에서는 조금 세린메이를 또 강조하면서 5월장을 우려를 또 정확하게 예측을 해드렸고 그랬죠. 그죠. 5월 네. 말부터는 또 이제 상승장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 배당이 어찌 되었건 여름 보너스로 작용할 즉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맛보지 못하신 개인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 여름 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배당이 약간은 뭐 이런 거예요.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라면 네. 주식시장의 꽃은 배당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회사가 운영이 잘 돼서 네. 그걸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배당이거든요. 그 환원 정책의 그 주주 환원 정책의 꽃이 배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선례를 보면 네. 정기주주총회가 마치 큰 하나의 행사처럼 그리고 하나의 뭐 커다란 파티처럼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문화들이 슬슬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겠네요. 네. 근데 말씀해 주셨던 주식시장의 꽃, 바로 이 배당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로 이 기업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역시 중간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행보. 당연히 실시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한가요? 더더욱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의 이제 구속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지금 구속돼서 경영에서 지금 약간 떨어져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어떤 마음을 사는 부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에 구속이 어찌됐든 삼성전자와는 사실 관련은 없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의 부당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구속 사유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구속 사유인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주들에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주주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네. 중간 배당은 반드시 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는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네.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곳이다. 이 얘기를 강조가 돼야 네. 아무래도 이제 사면 이거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겠네요. 그 관점에서라도 중간 배당은 반드시 좀 크게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SK 최태원 회장님 구속됐을 때요. 네. 기름값을 SK 주유소는 100원 내린 적이 있었어요. 100원이나요.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SK가 이제 뭐 시민들 환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펼쳤죠. 그때 당시. 민심을 그리고 잡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어찌됐든 사면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잦아서는 안 됩니다. 뭐 대기업 총수분들의 그렇죠. 구속이 잦아서는 안 되지만 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중간 배당이 좀 강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특히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이 삼성전자도 중간 배당에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라는 좀 전망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지금부터 이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갈 수 있는 전략이 또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중간 배당 맞아요. 이제 주식시장에 꼭 중간 배당 얘기를 들었고 그때 얘기 드렸던 종목이 SK, 네. 그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차, 그다음에 뭐 정유회사 S-오일 이런 회사들인데 정유화학 쪽도 지금 이번엔 중간 배당을 할 것 같아요. 정유화학 쪽도 그렇고 네. 전통적으로 S-오일이 굉장히 배당이 강했던 회사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K 지주회사
SK도 진짜 이익이 많이 난 회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그다음에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굉장히 뭐 최근에 좋은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SK가 돈을 좀 쓰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어,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번에 강한 중간 배당을 시사를 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도 중간 배당이 조금 폭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요. 네. 지금 이번에 기업 총수분들이 아마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라도 중간 배당의 정책을 좀 세게 하고 대신 친기업 정책에 이제 친기업 정책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꾸 오프쇼링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 그렇죠. 리쇼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친기업 정책들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SK, 현대차, 기아차, S-오일 이런 대형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세가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수는 아직 건전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중간 배당과 아울러서 다시금 투자 열기가 이제 취소될 것이기 때문에 또 지수도 건전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다음은 좀 입찰, 매각 이런 이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다가온 25일에는 대우건설 매각 본입찰이 개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계자동차 열관리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바로 한온시스템. 이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매각이다, 입찰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투자자분들께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결국은 이제 뭐 M&A죠. 네. 이제 팔겠다. 그리고 뭐 입찰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입찰이라는 방식은 결국은 조금 더 회사 입장에서는 나은 돈.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에 이제 파는 거고.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온 시스템 이게 예전에 이름이 이제 한라비스테온 공조였는데 네. 자동차 공조 시장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공조 시장이 중요해진 만큼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호기를 누리고 있는 데 아니냐.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어떻게 팔아야 될 시기 아니냐.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 네. 지금 주식이 워낙 좋아요. 지금 한원 시스템도 보면 네. 대우건설 마찬가지고요. 네. 그죠? 이 주식이 좋을 때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면. 월봉상으로 봐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올랐네요. 네. 뭐 사상 최고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상 최고치인데 어, 원래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명언이죠. 지금 이제 박수 칠 때 떠나고자 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대우건설 역시 마찬가지죠. 네. 대우건설은 뭐 전통적으로 승자의 저주 이렇게 불렸던 회사예요. 그래요. 와. 대우건설을 맡은 회사들이 네. 대다수 안 좋았어요. 대우건설을 인수한 회사들이. 규모도 저주라는 그랬고, 말이 예. 붙을 정도로. 승자의 저주란 말이 붙을 정도로. 아. 근데 네. 이렇게 보면 뭐 지금 올해 자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그런데 올해로만 뭐 일봉으로 딱 보자면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충분히 매각할 만하죠. 지금의 어떤 어려움 사실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았다가 네. 지금 건설 경기가 살짝 돌아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네. 건설 경기가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솔직히 말해서 건설 경기의 가장 큰 맹점, 네. 가장 큰 악재,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이죠. 근본적인 네. 부분. 이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수요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가 살아온다고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좋은데 매각해? 좋으니까 매각하는 거예요. 좋을 때. 나쁠 때 매각하면 헐값에 팔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는 말이 뭐 괜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네요. 예. 좋을 때 원래 매각하는 겁니다. 네. 나쁠 때 매각하려고 하면 거저 주워 먹으려고 하죠, 보통. 맞죠. 그죠?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언젠가 또 경기가 조금 또 침체가 돼서 각 기업들이 좀 싸게 나오는 날, 그런 날을 저는 또 기대하고. 대표님 역으로 이제 그 기회를 그렇죠. 기다리고 계신 그게 입장이시고. 기회죠, 사실은. 맞죠. 어떻게 보면 뭐 작년 그런 초에 뭐 M&A 했던, 작년 초에 3월, 4월 달에 그때 한참 안 좋을 때 M&A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큰 성공을 거뒀어요. 왜? 주식이 이렇게 좋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어떤 매각 입찰과 관련된 대우건설과 이 한올 시스템 저희가 주가를 또 확인을 해보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에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셔서 투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투자에 나서는 분들 이번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특별한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저 주식을 샀더라면 그리고 또 실수를 해서 많은 손실을 입으신 분들은 다시는 나한테 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 이런 부분들 직접 또 경험해 보셨을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 했을 때 정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우프네요. 네. 네. 참 웃자니 그렇고 슬퍼하자니 그렇고 결국은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네. 심리가 굳건하지 못하면 뭐하면 네. 그것이 안 되겠군요. 네, 그건 절대 안 되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려볼게요. 네. 리먼 사태가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때 세계 금융위기라 그래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주식시장 완전 패닉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뭐 여러분 3,000포인트 얘기하죠. 네. 그때 800포인트까지 부근까지 빠졌어요. 코스피가요. 네.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뭐 현대차, 기아차부터 시작해서 안 무너진 회사들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와. 그러니까 그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만큼 세상에. 계속 하락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800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때 단기적으로 1200포인트를 회복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어떤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1000포인트 밑으로 빠져주면 내가 땡볕을 내서라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1000포인트 무너질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다시 공포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그게 결국은 이제 계속 그 이후로 계속 회복했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9.11 사태 이후에 터진 사태도 그렇고 항상 주식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끊어놓고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인 구간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딱 보면 결국은 합리성을 띠고 올라오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 했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그럼 이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인데 네. 작년에 이제 주식 작년 같은 장에 한 번만 더 오면 내 맞아요. 진짜 배팅. 최근에 어떤 분 저분 뭐라 그러냐. 진짜 LG 이노텍이 좋아. 내가 LG 이노텍 진짜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으면 제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전 재산 몰빵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요. 네. 20만 원 그때 한 빠졌다가 18만 원 거의 18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래가 다시 20만 원 회복하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22만 원, 23만 맞아요. 원까지 가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네. 혹시 그때 20만 원 깨질 때 사셨냐고. 아니? 그래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럴 걸 그렇게 했을까? 그건 결과에 대한 얘기예요. 맞네요. 네. 심리가 안 굳건한데 뭔 심리가 있으면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주식 투자의 성공 요인에서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9할 이상의 비중, 즉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심리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항상 수익은 조금 보고 손실은 크게 보면 그걸 견뎌내는데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 계좌가 아니냐고요. 맞아요. 무조건 마이너스 계좌지. 수익은 크게 거꾸로 가야 되냐? 수익은 크게 보고 손실은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플러스 계좌인데 네. 손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천혜필이 나쁩니다. 그게 그죠? 무슨 말이에요? 어, 전해필이 이게 사투리였군요. 그렇죠. 제가 사투리를 썼네요. 서울말이었나요? 우리 이선미 앵커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네. 전해필 천혜필이 나쁜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던져 넣는다는 얘기죠. 전해필이 나쁜다. 네, 손실은 네. 던져 넣는다는 얘기고. 어허. 어머,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수익은 네. 가만 놔두지를 못해요. 네. 오히려 수익은 납두지 못하고 네. 손실은 그냥 던져 놔두는 거죠. 답이 없다. 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수익만 나면 바로 쳐내죠. 계속 쳐낼 생각부터 하니까 이건 결국 마이너스 계좌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심리를 굳건히 하려면 네. 결국은 끊임없이 확인해서 확신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확신이 들어야 네. 뭐 심리상이 굳건해지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은 늘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안 흔들거리면 그게 시장이 아니에요. 맞죠. 네. 죽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시장은. 늘 변동성을 띱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항상 그 변동성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심리가 강해야 된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아니다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가 굳건해야 작년에 된다. 만약 타임머신 탄다면 무슨 회사를 샀을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를 샀을 것 같아요. 작년 딱 한 6월, 한 5월 이때만 돼도 저는 내가 그때 그렇게 강조했던 카카오를 샀어요. 카카오. 카카오가 훨씬 나았죠. 맞네요. 네. 그때 당시 금액이 네. 근데 사실 그때도 금액이 높아서 쳐다보질 못했거든요. 네. 완전 주린이었죠. 지금도 주린이지만 어쨌든 저희 예병근 대표님과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또 확인을 통한 확신을 주는 정보는 저희 굿모닝 나우경제를 통해서만 만나실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신문남으로 돌아오겠습니다.